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TSMC 쪽에서 지금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수요라고 하던가 물량이 얼마나 많은가냐라고 하면은 TSMC의 지금 선단 공정의 50% 이상을 먹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TSMC가 선단 공정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반도체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수에 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도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기술, 그리고 관련된 수혜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끝까지 간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분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함께 엑시노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이제 AI 반도체도 최근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그건 뭐냐, 빅테크들, 이런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도를 자체적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제조업체인 파운드리에다가 맡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맡겼다가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라고 하던가 AI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에게 지금 현재 기밀이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사실 이제 팹리스가 TSMC를 선택을 한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의 이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업계에서 아니면 뭐 사측 내부에서도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를, 이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분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를 않겠냐, 그러면 사업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를 안고 가겠다. 분명히 이 AI 반도체 초기 시장을 우리가 실패를 한 것은 맞겠지만,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절체절명의 결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TSMC와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현재 이 주문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2.5D 패키징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차차기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건 결국에 선두 업체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추월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막강한 기술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기술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B 기술로 대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업계 선두에 A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B에다가 몰빵을 투자를 해버려서 이거를 선두 업체보다 미리 상용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파일을 뺏어내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성공 방정식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 지금 첨단 패키징 쪽에다가 그 다음 기술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 너무 지연이 됐어요. 너무 어려운 기술이다. 이거 과연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방 이게 세대가 교체가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었었던 A 기술, 그러니까 이제 2.5D 패키징이죠. 이게 오히려 더 발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더 지배력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TSMC 쪽과의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동안에 2.5D 패키징으로 다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장비를 하반기에 대거 발주를 하게 되면서 이 정도로 발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물량이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 쪽의 물량에 받아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5D 패키징 기술력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 내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삼성전자의 순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찍고 필리핀 찍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죠. 현재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필리핀 인터뷰 같은 경우도 질문을 했겠죠. 현재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파운드리 사업과 시스템 LSI를 분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를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의 설계, AI 반도체의 설계,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의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의 포트폴리오의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대규모 적자를 보고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다양한 종합 포트폴리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좀 역점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반도체, 이제 모바일 반도체나 이런 것들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TSMC라는 1위 기업을 추월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두 가지 노선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미세 공정을 추월하자,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육성하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TSMC라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 동안에 이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사업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단박에 우리나라가 대만을 추월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전략이 진행이 됐는데, 미세 공정 쪽에서는 나름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TSMC보다 3나노 같은 경우도 먼저 상용화를 했겠고, 그러면서 이 미세 공정 기술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단 공정, 지금 2나노, 3나노로 가는 것도 아니고 4나노, 5나노 선단 공정 쪽에서도 수주가 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첨단 패키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010년대 후반에 2.5D 패키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같은 경우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이 파운드리를 더 잘했겠죠. 근데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점유율을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TSMC의 2.5D 패키징 개발 이후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워낙 압도적인 그런 성능을 내다 보니까 애플의 물량을 독점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실리콘 프로젝트죠. 애플이 자체 반도체를 설계를 하겠다. 이 애플 실리콘 프로젝트를 사실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실리콘의 초기 물량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했었죠. 근데 이 TSMC 쪽에 이 성능이 워낙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애플이 이제 TSMC로 몰빵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빅테크도 이 2.5D 패키징의 기술력에 놀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TSMC가 이제 싹쓸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I 반도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수년 동안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키징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따가지고 기판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기판 위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성능이 뭐 이전보다 좀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간의 이 데이터 송수신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좀 멀리 느껴지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의 요구가 되는 성능이 워낙 높아지게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워낙 데이터 송수신이 빈번해지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송수신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거리가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어서 쓸데없는 전력 낭비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건 시스템 반도체건 최근 들어서 HBM이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열 문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이 송수신 거리를 줄여버리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 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와 가까운 자리에다가 위치를 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송수신의 거리보다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게 이제 2.5D 패키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상용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2.5D 패키징이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적용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버리게 된 거죠. 현재 지금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기 AI 반도체인 블랙웰이죠. 블랙웰 같은 경우도 동일 기판 위에다가 GPU를 올리고 그리고 이 겉에다가 지금 이제 주변에다가 동일 기판 위에다가 HBM을 이렇게 이제 올려버리게 된 겁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8개나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발열을 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차차기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더 성능이 좋아진 HBM이 12개 이렇게 이제 달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성능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SMC가 이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2.5D 패키징 캐파를 연간 2배, 3배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의 첨단 패키징 일부를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수주 이후로 이제 하반기 때 2.5D 패키징 장비를 뭐 신카와라고 하던가 일본의 신카와라고 하던가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지금 발주를 넣어서 대거 이제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첨단 패키징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현재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D 패키징 등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2028년 105조 규모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 패키징 자체만 100조 시장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2.5D 패키징의 핵심 소재가 바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이게 이제 기판과 뭐 웨이퍼 사이에 들어가는 간이 기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수급 같은 경우도 워낙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키징 업계에 있어서는 올해 RDL 인터포저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한 차세대 2.5D 패키징을 본격 상용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인터포저 대비해서 비용도 절감하게 되면서 성능 같은 경우도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 예상 같은 경우는 이 RDL 솔루션이 첨단 패키징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지금 이제 전망이겠죠. 최근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해당 부분을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TSMC도 한계에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블랙엘 쪽에서 성능 결함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차세대 패키징, 이 RDL 인터포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충분히 추월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글로벌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RDL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주를 늘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첨단 패키징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금 첨단 패키징의 전반적인 공정을 TSMC나 이런 기업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후반부의 후공정 패키징을 이 오사트 업체 쪽으로 넘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최근 이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가 된 상황에 있어서 자체 첨단 패키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패키징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오사트 업체가 감당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사트 중에서도 첨단 패키징을 기술력을 확보를 한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실적과 주가, 밸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사트 업체 쪽에다가 첨단 패키징을 할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ASE나 SPIR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들이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상위 오사트 업체 10개 중에 5개가 이제 대만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수혜 같은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가 이제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겠는데 3배 증설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GPU, SK 하이닉스 HBM의 2.5D 첨단 패키징 공급 계약을 맺게 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차세대 첨단 패키징 경쟁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미래 결정력이 지금 이제 경쟁력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활용이 되는 마이크로 솔더볼 제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2.5D 패키징 기판에다가 이제 이 마이크로 솔더볼을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는 핵심 소재예요. 엠코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이 마이크로 솔더볼이 AI 반도체 쪽으로도 나타나게 되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 급증 전망이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동안에 최대로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실적 개선 그리고 AI 반도체 수혜가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의 급락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그리고 있는 저점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셀입니다. 2.5D 패키징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면레이저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기존 장비 대비해서 월등한 성능의 LC 본더,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본딩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본더가 유명해진 이유가 HBM 본더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HBM이라고 하던가 다양한 이제 반도체를 압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본딩을 하는데 열압착 본더인 TC 본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쪽에서 이제 대박이 나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HBM뿐만이 아니라 2.5D 패키징에서도 반드시 이제 본딩이 필요하겠죠. HBM처럼 이런 반도체 구조들을 적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TC 본더로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2.5D 패키징 쪽에서는 레이저 본딩 장비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대면적 레이저 광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AI 반도체 2종 접합을 한 번에 본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인텔, 마이크론 쪽으로 지금 현재 레이저 본도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기술력을 부장을 해가지고 기술력 특례로서 이제 상장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면 레이저 기술이 현재 2.5D 패키징 쪽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 실적 반영 국면이 되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꽤나 반등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반도체가 반등하기 전까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기적으로 주식 자료집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 통해서도 이미 제시해드린 종목 상한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련된 이제 글로벌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이제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죠?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셔서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PDF 파일이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 이제 검색창에다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PDF 뷰어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셔서 이거 통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열람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린 NP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고 한 하루 이틀 만에 10% 급등세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타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셔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하나하나 굉장히 급등 타이밍에게 도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